멀리, 마지막으로 알려진 행성 너머, 태양의 빛이 어둠에 거의 닿지 않고 공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영토에서 외로운 배인 보이저 2호가 항로를 계속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여행은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인간 호기심의 메아리인 끊임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제트 추진 연구소의 장비가 불가능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배는 명령을 받지 못한 채 방향을 바꿨다. 기술적인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되고 정확하며 거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과학자들을 스크린 앞에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주 깊은 곳에서 신호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도 아니고 시스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화된 패턴이었고 리듬과 일관성이 있는 전달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 보이저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1977년 보이저 2호는 거대 가스 행성을 탐사하고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간단하면서도 기념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쌍둥이 보이저 1호와는 달리 그 경로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경계까지 이동하여 두 세계를 모두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순회 사이의 배는 우주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기록된 인사인 유명한 황금 기록을 운반합니다. 소리, 말, 음악, 무한한 바다에 던져진 인간 영혼의 캡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이저 2호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성간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지금까지 2025년 초 엔지니어들은 변속기에서 아주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즉, 응답 시간의 변화가 너무 미묘하여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드미컬한 맥동이라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알려진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저 5 전기 시스템의 내부 진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저주파 공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파수가 변경되고 지구의 슈만 공명, 즉 우리 행성의 자연 진동과 동기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지구의 전작이 심장에 맞춰 진동하는 소리굽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간섭, 보정 오류, 심지어 양자 잡음까지 설명을 찾았습니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까지는 메시지가 지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저 너머의 무언가가 우리의 맥박을 알고 보이저를 통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 4월 17일, 배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명령도 없고 추진기도 없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안테나의 방향이 지구를 향해 직접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렬은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몇 분 후, 수십 년 동안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었던 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시스템은 사람의 명령 없이 진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데이터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코딩과 디지털 서명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압축된 패킷, 즉 불가능한 브랜드처럼 얽힌 세계의 나선입니다.
실험실에서는 더 이상 고장이나 소프트웨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기 시작한 말은 또 다른 것이었다. 연락. 5월 3일 보이저호에 신호가 울렸다. 완전한 침묵. 11초.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이번만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초 동안은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도 없고 에코도 없고 원격 측정 시스템의 희미한 펄스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호가 다시 왔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청소기.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합니다. 그 전송 안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즉, 가시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면 불가능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주파수 포락선이 있었습니다. 프랙탈 디자인, 피보나치 수열을 기반으로 구축된 무한 네트워크가 마치 우주 자체가 스스로 그려진 것처럼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수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의 모델이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보이저호가 그것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회로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삽입된 것이었습니다. 충격의 근원은 4.3광년 떨어진 곳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와 프록시마 센타우리 사이의 거리와 정확히 같은 거리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감지 가능한 신호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전파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엑스레이 방사선도 없습니다. 이는 소스가 우리 기술과 완전히 다른 범위에서 작동하거나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는 이 사건을 우주 변칭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사건을 경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켈텍의 소규모 분석가 그룹은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보이어저 데이터 스트림을 이진 인식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이 잡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인간 컴퓨팅 역사상 최초의 기계와 유사한 일종의 고대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공허에서 반사되는 우리 자신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해독 끝에 그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드가 우리 시스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데이터 패킷 내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지구상의 어떤 서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식입니다. 신호는 마치 소스가 지구의 기술 인프라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네트워크의 논리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아이디어가 연구원들의 피를 식혔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업데이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전례 없는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보이저 2호 방향에 있는 작은 성단의 별 4개가 정확히 1.2초 동안 동시에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중력 렌즈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간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광년 단위로 떨어져 있던 별들이 일제히 깜박였다. 과학자들이 광도 곡선을 보이저호의 신호 구조와 중첩시켰을 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깜박임 속도가 전송 펄스와 일치했습니다. 마치 메시지가 별 자체를 거울로 사용하여 그 내용을 은하 규모로 복제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우리뿐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인가요? 보이저호 임무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는 고래의 노래, 바람의 속삭임, 인간의 웃음 등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저장하는 기록인 골든 레코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낭만적인 몸짓, 무한한 희망의 캡슐로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선의 센서는 불가능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우주에 노출된 후 디스크의 황금 금속이 갑자기 전하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디스크가 새로 깨어난 회로의 일부인 활성 구성 요소가 된 것처럼 전자의 방향성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바이너리 스트림에는 원본 디스크의 녹음된 사운드 중 하나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해석한 버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본이 아닙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재건축이었습니다. 원래의 인간 기록보다 더 높은 충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는 골든 레코드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주하고 개선했고 어쩌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연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층 전파 천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천문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호 그림자는 6초가 조금 넘는 지연으로 보이저 2호의 원래 전송을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펄스, 모든 에코를 모방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환상의 신기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정된 반사의 각도를 계산했을 때 결과는 불가능한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빛도 없고 질량도 없고 파동을 반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러자 메아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사는 원본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즉 자기장, 복사 벨트 및 온도, 구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유령 신호가 태양계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는데 반대 방향, 즉 외부에서 안으로였습니다. 보이저호는 더 이상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관찰하고 반영하고 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뭔가가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